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농장에 추워서 할 일이 없고 해서 겨울 동안은 저렇게 제가 농약 이야기, 비료 이야기 해드리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살충제, 물론 살균제도 마찬가지겠죠. 작용 기작과 내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살충제, 즉 해충도 자꾸 같은 약을 치고 같은 기작에 연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처음에 그 처음에 약을 쳐가지고 어떤 이런 약에 대한 효과가 100%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99%다. 그럼 방제가가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럼 한 마리가 살아남습니다. 99%니까요. 그러면 이 한 마리가 다시 종족 보존을 해서 새끼를 놓게 되면 다음에 같은 약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마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약을 쳤을 경우에 이에 대한 약에 견디고 살아남은 녀석이 돼가지고 20마리가 살아남는다든지 아니면 10마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약을 치면 그 다음에는 또 살아남는 비율이 한 30마리나 한 40마리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이제 내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가면 이렇게 99% 엄청 잘 듣던 약들이 다시 쳐보니까 잘 안 죽더라.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요. 이 코니도 같은 겁니다. 처음에 이 코니도가 나왔을 때 대박을 쳤습니다. 코니도 수화지 나오고 액상은 그 이후에 나왔죠. 예, 코니도 수화지 처음 나왔을 때 대박을 쳤어요. 그 당시에 잘 듣는다 하는 약들이 이제 델타네트, 그리고 란네이트, 지금 다 없어진 약입니다. 란네이트는 고독성이고요. 그리고 메소밀, 메소밀도 없어졌죠. 고독성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현존하는 고독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맹독성 고독성 약을 논밭에 치고 한다는데 현재 맹독성 고독성은 없다. 대부분 다 저독성입니다. 지금 일반 독성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보면 저독성이다. 저독성. 이제 약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독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독성, 이렇게 농약 글씨에 보이죠. 저독성, 이렇게 저독성이다. 대부분 다 보면 일반 독성 내지 저독성이지 고독성, 맹독성 참고로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코니도가 처음 났을 때 대박을 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처방하는 입장에서 돌려주기 식으로 처방하면 농가에서 싫어합니다. 진딧물은, 특히 진딧물은 고온기에 심합니다. 가뭄이 심하거나 고온 때 진딧물은 한 세대가 빨라집니다. 즉 자식을 낳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금방금방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와서도 역시나 코니도 처방 안 하고 딴 거 처방하면 싫어합니다. 그때 당시 코니도 나왔을 때 이런 모스피랑 같은 것도 잘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니도에게 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모스피랑 같은 약들은 꾸준하게 판매를 합니다. 꾸준하게. 요게 이제 보면 진딧물 때문에 처방하는 것도 있지만은 깍지벌레, 그리고 노린재, 이런 총채벌레, 이런 다 겸해가지고 진딧물 겸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모스피라는 특히 개하기 전후에 배나무, 복숭나무 이런 다수의 그런 과수에 처방을 하지만은 실제 코니도는 아직까지도 옛날 향수에 의해서 원하시는 분들, 찾는 분들에게만 아직 판매를 하고 있다. 저희들 드릴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내성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시점 지나서 사용해야지 효과가 더 해도 굳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달라 하는 거 안 주면 싫어하거든요.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옛날 향수가 있어서 아유 그때 그거 쳤는데 잘 듣는데 이거 한번 그거 줘봐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은 잘 안 들을 건데요. 하지만은 또 찾아가는 게 이런 코니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선 기본적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작용 기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약을 쳤을 때 죽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을 이제 희석해서 살포하게 되면요, 이제
뭐 살균제나 살충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그 작용점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생기는 겁니다. 약을 치게 되면 일단 그 뭐 잎이나 병균 같은 경우는 잎, 그리고 해충 같은 경우는 몸체에 일단 부착을 해야 됩니다. 부착을. 그리고 인제 그게 인제 부착을 하면 인제 어떤 식으로든지 침투가 돼야 됩니다. 보통 곤충 같은 경우에는 표피에 그 저런 왁스층 같은 거, 이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왁스층을 뚫으려고 하면 어떤 침유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몸체로 들어가려면, 몸체는 뭐 사람 말로 말하면 혈액이 있지 않습니까? 피. 그래서 곤충은 또 그런 또 수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들은 침유성, 친수성 이런 게 다 겸해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작용점으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성을 발휘하고 그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병균이나 곰팡이나 아니면 이런 살충, 그런 곤충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특징이 있거든요. 보통 곤충은 어떤 대부분 그런 그 곤충 그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냅스 이래가지고 그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살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을 해가 죽는다 해서 접촉 독제, 뭐 접촉 독제. 그러니까 그 곤충 그 몸체 표면을 통해 가지고 약재가 침투하는 겁니다. 접촉독은요. 그러면 이제 표피 구조의 그 차이에 따라서 살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그 접촉독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식독입니다. 곤충은 이제 그 저작 기능, 저 이빨, 그 입이 있기 때문에 잎을 갉아먹는 그런 저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그 배추라든지 이런 거 잎을 갉아먹음으로 해서 이제 그 약이 묻은, 경집에 묻은 그 약을 식독 먹음으로 해서 죽는 그런 그 작용입니다. 그걸 식독제라고요. 뭐 저백을 흡집하는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인제를 깔아먹는 거하고 흡집은 또 차이 나는 게, 그 진딧물 같이, 노렌지 같이 그 구침을 박아서 흡집하는 경우는 식독제는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독제는 왜냐하면 그 안쪽에 있는 즙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음은 침투성입니다. 접촉독, 식독, 그리고 침투성 약제, 즉 약이 묻었을 때 그 약을 이제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요. 그렇게 해서 독성이 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 훈정제는 뭐 창고라든지 가스 상태로 죽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그런 기문 이렇게 하죠. 기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호흡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곤충 체내 흡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죽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저장 곡물 그 수출 시 그 방역, 이제 이런 데도 이런 훈정제는 사용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살충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친환경 뭐 천연 살충제도 있어요. 자연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들, 그런 거 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류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성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그 스타일로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동계에 쓰는 기계 유제, 이런 건 기름 성분 가지고 이제 그 약액이 우리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어떤 기문을 막아서 죽이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작용 기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작용 기작은 이제 그 작물이 살충제 이거 쳤을 경우에 이런 해충들이 죽는 그런 것을 분류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죽더라.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장 과정, 즉 탈피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죽는 방법도 있고, 또 호흡기를 호흡 과정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장기, 독소에서 그런 어떤 내부의 장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용 기작이 밝혀지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약을 치니까 죽더라. 이런 경우는 작용 기작이 밝혀지지 않음. 이렇게 또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살충제 4A입니다. 여기 좀 화면 좀 키워볼까?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살충제 4A. 요 4A 같은 경우는 4번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게 4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합제인데요. 6번 더하기 4번. 6번 더하기 4번. 6번은요. 그 염소 통로. 그런 걸 활성화하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4번은 역시나 그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 요 앞에 예를 들어서 4번을 쳤다. 그러면 그 다음 번도 작용 기자에 같은 예를 들어서 모스피란도 보시면 어디 있나? 여기도 4번이잖아요. 이렇게 4A 이런 거는 되도록 좀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물론 이제 성분이 다른 경우는 좀 그래도 그 작용점이 좀 도달해 좀 그 죽지만 되도록이면 작용 기작 순분 요 작용 기작을 사실 때 보시고 앞전에 4번을 쳤으면 다음에는 4번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죽는 방법을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만 처음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주야장창 죽으라고 4번 저 코니도만 계속 치니까 이 코니도가 결국은 이 멋진 약이 한동안 아직까지도 지금 잘 안 듣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물론 처음 치는 곳 뭐 저는 상간지대 내가 새로 밭을 개간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약들 그때 칠 때도 잘 죽습니다. 왜? 코니도를 처음 접하는 그런 진물은 잘 죽는다. 면충이나 이런 거. 그런데 계속 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 후대에 자식이 새끼를 놓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긴 그런 그 진물이 계속 발현되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그 작용 기작입니다. 그래서 그 약액을 살팔 때 이제 그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농협의 그 영농지원센터 또는 경제사업소 아니면 시판상에 한 곳에 꾸준하게 약을 처방받으면요. 처방하는 곳에서 요 앞에 어떤 약들을 줬는 걸 감안해 가지고 이런 작용 기작을 그 달리해서 처방을 합니다. 같은 약 연달아 주진 않는다. 그래서 아예 내가 모르면 한 군데 꾸준하게 처방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제가 이제 틈틈이 이렇게 살충제 제가 하면서 그 각계 전투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광고성은 아니고요. 제가 농협에서 한 35년간 농약을 취급하며 병원치료 방담 상담 처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영농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동안 그 느끼고 배웠던 그런 노하우를 나름대로 공유하는 의미니까 혹이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모든 살충제, 모든 살균제는 주특기가 있다. 그래서 필요 적절히 저들이 처방을 하는데 이렇게 진딧물 전문약 세티스 아니면 뭐 두루두루 다 듣는 응애부터 진딧물 뭐 이렇게 깍지벌레 두루두루 같이 듣는 이런 슈퍼펀치 뭐 코니도 비카드 이런 거는 마늘이 고자리 팔아도 잘 듣습니다. 간주했을 경우에 비카드 뭐 트랜스폼 진딧물과 다른 거 종합적으로 되는 거고요. 팡팔에서 이렇게 뭐 진딧물약 하여튼 다양하게 있는 그런 약들 중에서 제가 겨울철 제가 농사 이야기 농장에서 이야기 안 할 때는 이렇게 제가 농약 이야기, 비료 이야기, 영양제 이야기 틈틈이 할 테니까요. 영농에 조금이나마 참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